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 주제는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자격 없는 이유와 윤석열 검찰이 향하는 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사태가 정답 아닙니까? 임명권자인 문재인이나 비임명권자인 조국이나 내로남불의 극치로 정확하게 닮은 꼴입니다. 가히 정치경제 공동운명체답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조국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어요? 이후에 다가올 후폭풍은 메가톤급 예측 불허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민주국가로 인정받는 중대한 기준이 법치를 통해 정의가 구현되고 있느냐의 여부고, 이를 위한 집행부가 법무부인데, 이 조직의 수장은 누구보다도 법치 구현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합법을 가장하여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공사 구분도 제대로 되지 않아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람을 장관에 임명을 하게 되면 누가 그의 말을 믿고 따르겠어요? 조국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실제 6개월여 복역한 사람입니다. 국가전복을 꿈꾸는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의 산호맹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최근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과거 산호맹 활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뜨거운 심장 북한에서 서는 말이에요 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소회를 밝혔잖아요.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단체에 참여를 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과연 법무부 장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둘째입니다. 그는 대학 교수로 재직할 때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조차 저버리는 중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적어도 공정하게 치러지는 시험에서 정의를 느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의 딸에 대해 단국대학교 의학논문 제1저자 부당등재 의혹, 자기소개서 허위 경력 서술과 이를 통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학부 부정입학 의혹,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은 유급 후 재학 의혹 및 장학금 특혜 의혹 등 양파 껍질 벗기듯 나오는 논란거리들이 전 국민을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교육자인 조국의 지도하에 딸이 장기적이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특혜를 받은 사실에 너무나 뻔뻔하게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다고 변명만 해대는 사람이 과연 법무장관 자격 있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사모펀드 조성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이는 뼈대가 동일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 예고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조국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이 모두 그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식 작전 세력과 연계해가지고 우회 상장을 통해서 수십 배, 수백 배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최대 피해자는 깨미 투자자들이에요. 최고의 권력 실세로 있을 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단기의 부를 천문학적으로 확정하려고 한 사람이 법무장관 웬 말입니까? 조국이 밀리면은 문재인이 위험해진다는 인식하에 최악의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국익은 제쳐두고 항일전선도 구축해보고 이것도 효과가 없자 항미전선까지 구축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누그러뜨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한동안 관망만 하던 윤석열 검찰이 마침내 칼을 뽑았습니다. 검찰청의 상위기관으로 지휘권이 있는 법무부의 수장으로 내정이 되고 임명이 유력시 되지만은 청문회도 개최하기 전에 조국 후보자를 제외한 친인척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해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기 전에 검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뜻을 받들어서 고도의 위장 전술로 짜고 치는 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실드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사시에 유출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요. 검찰이 확보된 팩트를 독점하면서 더 이상 부정적인 정보 유출을 막아버리고 큰 틀에서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의 속도를 내면서 현재 권력을 치는 것을 국민들이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야권도 특검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집권당인 민주당의 대표 이해찬이 나서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법무부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을 향해서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검찰과 적대적인 세력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에 충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이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돼가지고 조국과 문재인의 꿈인 검찰개혁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가열차게 밀어붙일 때 목줄을 쥐고 흔들면서 개혁을 무력화시키면서 검찰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이 이전에 대검 중수부장 안대희를 모델로 해가지고 국민검사로 등극하고자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후보 사퇴는커녕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스스로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 아닌 착각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가열차게 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흥미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유우파와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